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말씀을 잘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기가 옛날 10년 동안의 좌파 정부나 그 이전 20년 전에 그 정부 때하고는 자기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핵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만 핵 문제 해결하는데도 남북이 얘기할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와대 이 방문 끝나고 나서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죠. 이 북한 측이 당국 간 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목은 아주 굉장히 잘못 보도된 거예요. 대통령이 아주 우회적인 방법으로 저 사람들이 남쪽에 온 경위를 시비를 걸었어요. 이 남북 간의 당국 간의 얘기에서 해결될 문제가 얼마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들어올 때 경위를 시기한 거죠. 그랬더니 김기남이가 그랬다는 것이죠. 사실은 당국 간 대화가 되진 않아서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그 길을 했는데 앞으로는 당국 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심통한 것은 사실은 그겁니다. 이 현정훈 회장이 김정일이 만나고 나와서 발표한 합의 보도문에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은 6.15 선언과 14선언을 거기에 언급한 거예요. 사실 6.15 선언과 14선언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동안 누굽니까 전에 통일부 장관하던 김하중 장관 때 김하중 장관이 자꾸 자금을 일으켜서 혼선이 있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6.15 선언, 14선언을 코믹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던 것은 작년 7월 11일 날 국회 본회의 연설인데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한 이 대통령의 말도 6.15 선언, 14선언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북대화를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과거에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합의 문건들 7.4,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6.15, 14선언 모든 합의 문건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지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훈 회장이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아주 이제 문제를 했는데 이번에 현인택 장관이 김기남 일행을 만나고 나서 남북 간에 14선언, 6.15 선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가 아주 가상할 정도로 그 문제는 잘 지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에 대해서도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대통령이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북쪽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예방했던 결과에 대해서 불평을 하진 않았어요. 아주 잘 됐다고 그랬고 유익한 만남이었다라고 북쪽에 가서 간 데서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뭘 말하느냐? 저는 그건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지금 정말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실제로는 그 남쪽으로부터 도움을 아주 갈망하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 과거의 경험률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상당히 깔보고 말하자면은 이 남한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를 또는 이것을 갖추지 않고 과거처럼 대남 전략의 차원에서 다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 움직인 부분이 그동안에 생긴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북이 남으로부터 기대하는 원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번에 김기남 일행이 와가지고 남으로부터 상당히 아주 뼈대가 있는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전처럼 반발하는 이런 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김기남 일행이 다녀가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이번에 김기남 일행이 다녀가는 동안에 국가 이익과 재통을 우리가 잘 지켰다. 그리고 국가 이익과 그 재통을 잘 지키는데 현인택 장관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줬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이 이 소득 아닌 소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작년부터 북한이 특히 우리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나서 원래 우리 남쪽에 어느 정부든지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그 새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북한은 한 1년 동안은 흔들었습니다. 항상 흔들었어요. 흔들어서 결국은 남한을 코를 꿰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쯤부터 남북관계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거기에 코를 꿰지 않고 스탠스를 잘 지켰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평가를 해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여당으로 제 개인적으로 아주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은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표명해 온 것 같은데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써가지고 그 대통령의 그런 입장이 끊임없이 물타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이렇게 일으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이명박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관해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엔 그렇게 돼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저는 늘 지론상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남북관계는 가져가야 됩니다. 남북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나 문제는 북한을 우리 멍석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우리 멍석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는 주는 쪽인 우리가 주도하는 관계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아직은 못 갔지만 이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는 좀 움직여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미국 관계죠. 미국 관계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동안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오바마 행정부 안에 잡다한 다양한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 가운데서는 그동안에 이제 지미 카터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나 우리 김대중 씨가 얘기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이 대북 정책을 바꿔서 과거의 부시 행정부 때와는 정반대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을 주장하는 세력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뭐 그런 데 대한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우선 경제 문제가 실패해서 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거기 집중하는 동안에 북한이 참지 못하고 짜증을 부리고 땡깡을 놓는 것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완전히 식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북한을 항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의 스탠스가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북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005년에 저희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온 그 시점에서 사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BDA 뱅카 델타 에이시안가 그 은행을 상대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이 엄청난 비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이 금융 제재, 경제 제재를 가지고 재미를 볼 수 있다 라는 쪽으로 굉장히 정부가 갔는데 그 도중에 또 이 크리스토퍼 힐과 이제 이쪽에 국무성 쪽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2.13 합의 13함의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끌어온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보면은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는 북한을 다루는데 원칙적인 입장에서 다루겠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북에 대한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앞세워가지고 하는 제재에 굉장한 재미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골드버그 뭡니까 그 사람이 다녀가면서 쭉 그 중국, 일본, 한국에서 한 얘기도 보면은 이것은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해서 항복을 할 때까지 제재를 끌고 가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